되게 좋아해. 아, 재밌어. 네. 새해예요. 우리 새해 들어서 처음 찍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해피 뉴 이어. 하이파이브. 손 되게 크다. 손. 손 한번 대고 봅시다. 오, 손 봐. 네. 제가 원래 그래서 예전에 진짜 글로 밥 벌어 먹어야지. 그 다른 걸로는 못 벌어 먹을 손이다고 어른들이. 왜? 너무 이렇게 가늘고. 가늘고 그런 손이다. 장난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에서도 좀 큰 손입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기자님한테 좀 저의 고민 상담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고민을. 예전에 우리 X세대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옛날 사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아니죠. 코미디 버전도 있었어요. 어찌하오리까. 그것도 기억나세요? 큰 모자 쓰고 네. 이만한 모자 쓰고 나와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치. 여기 이제 스크린이 이렇게 있고. 왜 그래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어찌하오리까 버전으로 저는 사실 요새 되게 고민이 되는 게 한국에 특히 와서 미국에 있을 때는 그냥 유학생이었고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재테크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제가 정말 책 정말 열심히 써서 뭐 저번에 BTS 책도 쓰고 근데 그 책이 뭐 잘 팔려봐야 뭐 아무튼 잘 팔려봐야 어느 정도야.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뭐 돈 잘 버는 무슨 그게 1등이지. 뭐 부자 아빠 뭐 재테크 이런 거 재테크만 들어가면 하여튼 대박인데 그 재테크를 이제 좀 해야 되나.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투자 안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마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전 주식도 안 하고. 그럼 피부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피부에만? 투자했는데 이건가? 네. 근데 손은 확실히 투자하신 것 같아요. 손은 깔끔해요. 네. 아니 아무튼 그래서 내가 비정상인가? 네, 뭐 주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다 뭐 어떤 종류든 하고 있나요? 사실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부터 생각하면 그때는 전 국민의 그 투자자화? 약간 그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군의 간부화, 전국의 요지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거 아마 그 육사에서 1학년 때 배울걸? 아니 저도 군대 갔을 때 그냥 우리 병들도 다 배워요. 병들에게도 그건 알려주는 것 같아. 병법 안 가르쳐줘도? 아니 나 군대 안 가봐서 뭐 가르쳐주는지 잘 몰라.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성격으로만 보면 되게 그쵸. 중위 제대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되게 정은장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죠. JSA 때문에 갈 뻔했어. 멋있어 보여서. 근데 JSA 때문에 갈 뻔했는데 이제 저같이 자유로운 영혼은 가면 타령한다고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저희 집안에 그 공사에 잠깐 다니다가 빠르게 나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조직 같은데 뭐 적응을 못해서? 아니 그분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라 공사가 청주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그 사관학교 가는 게 굉장히 이제 문턱이 낮거든. 갈 수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유로운 영혼하고는 안 맞았던 거. 저 청주에 2번 갔었어요. 갑자기? 공군 그 학사장교? 그 사관후보생? 공군 출신이에요? 그 2번 시험 봤는데 떨어졌구나? 2번 다 떨어졌어. 네. 우리나라 입시 제도나 이 학군 이 제도가 굉장히 공정해요.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예비역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우리 X세대 이후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메가 트렌드 있잖아요. 모든 네. 세대를 아우르는 거. 이게 2020년에는 분명히 투자 붐이었고 2020년에는 사실 주식 산 사람은 돈 다 벌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3월쯤에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폭락을 했잖아요. 이후에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서 내다 던진 사람도 있는데 정말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애기도 우리 방송에도 온 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지. 정말 수천만 원을.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아졌고 관련 방송도 많아졌는데 2021년이 되면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상반기까지 잘 가는 것 같다가 3,300 딱 찍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고전을 해서 3,000에 시작해서 3,000으로 마무리한 게 작년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2년 동안 전국에서 1,100조 원이 왔다 갔다 할 동안 그 대열에 한 번도 안 들어간 거예요? 1,100조, 100만 원, 10만 원, 만 원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유일하게 제가 벌고 입금하는 거 외에 거는 그 이자 붙는 거 있잖아요. 진짜 조금 붙는 거. 네, 그거랑 그러면은 그것도 그 통장도 일반. 일반? 그 파킹 통장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뭐 하라고 맨날 오는데 그 잠깐 봤다가 괜찮은데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저는 항상 그 리스크에 대한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생은 리스크 있게 살면서 이상하게 돈은 투자를 못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김영대는 부자다. 돈 따위 굴릴 필요가 없다. 돈 따위 너나 굴리라지, 연미나 굴리라지. 나는 뭐 집에서 따박따박 건물에서 월세 나오고 증여세도 할아버지가 이미 내주셨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 일단 잘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더 모르겠죠. 그럼 계속 그게 악화되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고 모르고 그러니까 더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저 정보 나올 때 뭔가 그냥 외국어가 들리는 느낌이에요. 뭐 주식 저 방송 나올 때도 우리 뭐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 식구죠. 네 뭐라고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매수가 어떻고 매도가 어떻고 뭐 저는 슈퍼개미 진짜 개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거짓말하지. MSG. 아니 그러면 그렇다 쳐요. 1번은 그렇다고 치고 돈이 많은 건 아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남들이 조금씩 다 올라갈 때 내가 제자리에 있으면 그것 자체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벼락거지 이런 말을 쓰는 게 다른 것들의 수준이 확 올라갔을 때 내가 제자리에만 있어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근데 그 소위 포모 증후군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걱정, 나만 뒤처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냥 있죠. 이제는 좀 생기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여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투자를 하지? 좀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유롭게 뭔가 굴릴 돈이 없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걸 불리고 싶은 마음은 나 너무 이해하는데 저도 지금 적은 돈이지만 만약에 잔고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대로는 부자가 안 되니까 이거를 불려야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부자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고민이 되면 보통 공부를 하거나 뭐를 조금 해보거나 왜 해오지 않아요? 그렇게? 아닌가? 나만 그런가? 어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옆에서 보기에는 그런 조급함이랄지 아니면 포머 증후군이랄지 1도 없거든요. 그냥 진짜 약간 부잣집 그냥 이렇게 부잣집에서 적당히 용돈 받아 약간 쓰는 이런 느낌 들어요. 보살님 느낌. 그래서 되게 나는 태평하다 이런 느낌. 근데 제가 태평하게 보이는 이유가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감정 기복이 막 미쳐요. 그리고 그거 아시잖아요. 뭐 몇 시 이후는 안 하고 그냥 쫙 깔아놓고 그냥 시황을 항상 보고. 근데 저는 그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코인 하면 못 자요. 24시간. 아니 주식도 사실은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치, 간밤 12시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내가 과연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인데 내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 돈을 막 흐름을 봐서 얻는 거가 낫냐? 그 사이에 내가 딴 거라도 저는 작가니까 글이라도 하나 쓰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되냐? 작가구나. 방송인인 아니, 줄. 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방송인, 전문 방송인. 뭐 틀면 나와. 어제도 나왔던데 이 녹화의 기준으로 어제가 김광석 씨, 네네. 김광석 씨 그 고인을 추모하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길에 맞춰서 하는 방송, 12시까지 방송하시던데요? 네, 10시에서 12시까지 하는 방송이었는데 아마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김승현의 낭만이 있는 곳에라는 프로그램에서 김광석 씨 추모 특집을 하면서 이제 막 친구였던 가수 박학기 씨 그리고 아주 뭐 또 좋은 후배죠. 유리상자 이세준 씨 나와갖고 라이브 공연도 하고 저도 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워낙 친하셨으니까 막 뒷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막 진짜 눈물도 글썽글썽하고 다들 그런 되게 촉촉한 밤이었죠. 그래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이거 봐요. 방송인이네. 뭘 작가야. 맨날 작가래. 작가인데 난 글은 그거 봤어요. 제가 책 구했어요. GQ 구해서
풀 텍스트를 다 읽어봤어요.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저는 보그를 썼거든요. 보그. 저는 제가 쓴 건 보그예요. 같은 회사 그거나. 어? 제가 나름 작가인데. 그래서 봤는데 잘 썼더라. 자랑스럽더라. 아니 김영대 평론가가 되게 큰 일을 하나 한 게 거기서 슈가 씨 인터뷰했잖아요. BTS. 그래서 슈가 씨가 본인이 좋아하는 NBA 농구팀하고 선수를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사실. 그 처음으로. 선수가 그걸 보고 베리 터칭, 베리 무빙 해서 이걸 또 SNS로 화답을 했죠. 네. 샤워라웃이라고 하는데 그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의 그 데미안 릴러드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뭐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되게 열정과 언더독, 그 약팀, 그리고 나는 우승을 못할지언정 강팀으로 가지 않겠다. 이 마인드 선수인데, 그러니까 되게 슈가 씨랑 그 BTS 슈가가 가지는 언더독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고. 난 우승하고 싶어. 난 강팀으로 가야지. 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 패션을 존경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그 기사를 누가 보내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영어 버전도 나와 있으니까. 데미안 릴러드가 너무 감동을 해서 본인 그 포틀랜드 계정으로 슈가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글로벌 매파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거기에 뭐 제 이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중매쟁이. 저는 그냥 그 큰 그림을 그렸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지만 그 별명에 투자자는 없네. 그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좀 돈에 관심을 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왜 계기가 있어요? 계기?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면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말 했었는데, 자, 우리가 결국에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누구나 여유롭게 살고 싶어.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근데 여유롭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럼 돈이 많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1번 로또에 맞으면 돼요. 로또에 맞는 건 우리가 빼고. 근데 둘째는 왜 동의하지 않으시나 봐요? 로또에 맞는다? 아니 로또에 맞을 수 있지. 근데 전생에 나라를 구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아무튼 뭐 그건 우리가 빼고, 그러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면 돼. 두 번째는 돈을 갖고서 돈을 불리면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마인드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그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 되게 좋은 방법. 지금 내가 방송을 하나 하면 방송을 10개 하면 되잖아. 10개 하면 20개 하면 되잖아. 그러다 이제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같이 50개를 하는. 아니 최영일 선생님은 갑자기 소환하게 되는데 어제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 방송사에 기록을 세우신 분이에요. 저하고도 되게 가깝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최영일 선생님은 시사본부 하시는 5분짜리 전화 인터뷰도 마다하시는 법이 없어요. 정말 이 시사계에 대한 게 뭐랄까 근로, 정말 성실함 이런 것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그분 스케줄 소화하는 패턴을 그 방법을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50개를 소화할 수 있지 그랬더니 TBS에서 저랑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뒤 돌아서 벌써 방송을 하나 하고 계세요. 20개. 그리고 50개 말고 이쪽 복도에서 하나 하고 저쪽 복도에서 하나 하고 하루에 20개까지 하는 거를 자기 해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제용어로 최영일 모델이 있어요. 최영일 모델. 네. 최영일 모델. 그러니까 무조건 나에게 닥치는 일을 내가 신체적으로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맥스치로 한다. 캐파가 엄청나신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는 그것조차도 재능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스마트한 인베스트먼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실과 재능의 영역이다. 결국에 남는 거는 나는 그럴 만한 그런 캐파가 없는데 몸만 갈려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김영대 평론가는 그 카테고리는 하나 지웠어요. 나는 그거에 최영일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 최영일 모델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본인 생각한 다른 대안은? 두 번째는 굵직한 일들을 적절히 선택적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재테크 영역으로 가야 되죠.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배워보려고 앞으로. 저한테? 우리 결론은 별게 없고. 저한테?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노하우를 이렇게. 제가 뭐 누구 가르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뭐 경제발전소 소장님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쵸. 뭐 오음군대 경제 관련한 그런 논객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뭐 자산 뭐 엄청나시겠어요. 자산 뭐 얼마 안 돼. 그거 뭐 그냥 건물 하나 뭐 집 하나 뭐 저기 안산 땅 한 5,000평 뭐 이런
거면 좋겠지만 그 지하 4층에 마세라티 있던데 그거 혹시 본인 차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거 한 5,200개월 할부로 그거는 아닌데 그냥 지금 저의 현재의 자산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집은 있고요. 자가로 집은 가지고 있고 꾸준한 수입이 끊기지 않게 돈을 벌면서 하지만 또 저는 아기도 어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풀로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도 솔직히 체력도 안 돼요. 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하루에 제일 방송 많이 할 때 9개, 10개까지 해봤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맥시멈으로 했었는데. 와, 최영일 모델이네요. 그쵸. 근데 최영일 쌤은 내가 45개 할 때 아마 일주일에 한 6, 70개 하신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일단 나는 주말에는 쉬어야 돼. 힘들어. 힘들고 리프레시가 좀 되지 않으면 다음 방송 준비하기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또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고정 수입을 만들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옛날부터 꾸준히 있었어요. 저는 좀 성향이 다른 건데 달라서?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그 소액이라도 그리고 그 글로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증시에 돈을 추가로 집어 넣었거든요. 예컨대 9.11 테러 있을 때, 뭐 이라크 침공이 있을 때, 뭐 이럴 때들 있잖아요. 그런 큰 이벤트가 있으면 반드시 수익률이 나중에 그 회복이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뭐 그때 9.11 때 어디다 투자? 9.11 때 SK 지주사를 샀었나? 뭐 그래서 그때도 돈을 벌었고. SK 지주사하고 9.11하고 무슨 관계죠? 그때는 뭘 사도 다 콩닥장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나중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이벤트하고 인과관계가 없어도 다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면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한 대 쾅 얻어맞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아파서 우리 이 만화에서는 그 새 날아다니고 그런 상황이지만 공부 되게 잘하는 애가 맞았다고 다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머리가 안 아파지면 다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빅 이벤트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고 2020년에는 거의 막판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책 쓰느라 바빠서 증시를 매일매일 들여다볼 짬이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 거의 마지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주식은 비중을 많이 줄이고 미국 주식을 샀으니까 지금 사실 저는 장이 어렵다고 했는데 손해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좀 만들어주고 애 것도 미국 주식 중심으로 ETF에 넣어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코인은 안 해봤어요. 코인은 정말 그 약간 뭐랄까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한데 계속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그 투입 대비 산출이 이렇게 나오는 영역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디서부터 좀 공부를 해봐야 될지 약간 뭐부터 시작해봐야 될지 약간 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아마 그러면 차차 제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배우면 될 것 같은데 관심이 처음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에 관심 좀 있으세요?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예요? 그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막 모르겠네요. 돈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가? 네, 그래서 아직 절박하지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난 너무 절박해서 저는 예컨대 그 부동산이라는 게 큰 돈으로 사는 거기도 하고 당장 살 건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이유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 가보는 동네가 있죠. 네. 그러면 그 동네 부동산 무조건 가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그 동네에 대한 통계는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고 네이버 같은 포털에도 부동산 통계 쫙 나오거든요. 매매 거래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 동네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을 만나봐야 실제로 이 매물이 거기 올라온 대로 있는 건지 이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전화에 괜찮은 매물이 나오거나 이럴 때 문자를 주시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또 정보
소스가 또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증시가 사실은 꾸준히 분산 투자를 해서 개인이 큰 돈 안 들이면서 소액을 투자해서 불려가는 재미도 좀 있고, 그건 그렇죠. 네, 그리고 증시 자체가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좀 미리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풍향계 역할도 하거든요. 술, 담배, 주식 세 가지 안 했는데 오. 네, 주식 아, 술도 안 마셔요? 술은 못 마시는 거고 아. 담배는 안 피는 거고 주식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주식 무슨 재미로 봐? 술, 담배, 주식이 제일 재밌는 거 아닌가? 저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 아, 커피는 이렇게 문화인이라면 당연히 푸시킨이 그랬죠. 커피, 나를 돌리는 검은 석유. 아침에 이제 주유를 해야 기계를 돌리죠. 푸시킨은 부인이 워낙 사치를 많이 해서 매피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얘기 재밌네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게도 글을 많이 써줬대요. 하다못해 초대장 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푸시킨이 대문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생계형이었다는. 나 그래서 그 시키니 형한테 되게 동질감. 생계형. 형한테? 생계형. 있습니다. 네. 그래 얘기 잘했어. 유튜브 한다고 얘기하고. 아, 왜 사탕이 달질 않지? 안 단다고요? 종이 줄까요? 그거 나이 들면 미각이 좀 사라진다고 하던데 짠맛은 느껴져요? 나이가 드니까 사탕이 저는 그 성대모사를 중단하지 않거든요. 애지간이야 애지간이. 아니 그냥 계속해요. 제가 한동안 트럼프도 계속해갖고 제 딸이 미쳐버린 줄 알고. 트럼프 읽어야 되잖아 표정. There's no corona. It's Democrat hoax. There's no corona. 빨리 여기서 No 해줘요. corona. 아 지금 저희 오늘 특집으로 미국 아니, 안 의회 해요. 의사당 난입 사건이 아니에요, 있었죠. 오늘 1주년입니다.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급히 오셨어요. 아닙니다. 자, There's no corona. 아니 그거 넣지 마. 아니 저는 진짜 이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저희 진짜 넣지 마요. 지켜드릴게요. 네.